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정말 덥네요. 푹푹 찌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풍기 바람조차도 네. 아주 덥게 느껴지는 그런 여름입니다. 네,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불쾌지수 낮춰줄 재미있는 사진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공개합니다. 네, 뭔가 온통 빨간빛의 사진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토마토 같거든요. 지금 이 토마토에서 금을 캐고 있습니다. 아, 금을 캐고 있다고요? 예, 화천에서 강원도 네. 화천에서 토마토 축제가 있었는데 지난 2일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황금 반지를 찾아라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토마토에다가 이렇게 황금 반지 뭐 1돈, 네. 한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찾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그 사진입니다. 네, 여기 어딘가 지금 금이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찾기가 이제- 쉽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그 많은 이제 토마토 속에서 네.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찾는 건데, 그러니까 한 돈도 있었고 또 반 돈도 있고, 그래서 나흘간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총 45돈. 네, 그 금반지가 이 참가자들한테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토마토 축제 하면 이맘때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축제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토마토 축제가 열리고 있었군요. 애국인들도 이번 행사에 네. 참여를 해서 한 800명 정도를 비롯해서 한 11만 명 정도가 이번에 그 이 축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네. 또 이런 그 파스타라든가 또 이 스파게티 또 비빔밥 만들기 뭐 행사도 같이 곁들이고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 관계자들은 한 42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축제가 있었는지 이제 알았네요. 참 오래된 축제인데. 그 화천 토마토 축제에서는요, 페이스 페인팅, 토마토팩 체험, 또 티셔츠, 리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참가자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휴가지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참가자들. 그런데 이게 보통 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종이배예요. 지난 2일 잠실 한강공원에서 이제 그 열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름이 한강 박스원 레이스라고 그런 행사가 이제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재활용품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배를 만들어서 이걸 타고 지금 건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강이 상당히 깊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운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물에 뜨는 것도 신기하고 여기 보면 지금 배가 뒤집어진 것 같죠? 아마 그런 네. 것 같죠? 예, 뭐 옆에서 웃고 있고 폐품을 재활용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네. 이걸 지금 행사를 연 것 같은데 벌써 3회차로 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네. 그리고 뭐 학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끼리 한 팀이 이루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난 1, 2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이제 8일 토요일 하고 내일까지 4일간 이런 행사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한 200팀을 모집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배는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성이 강한 것 같은데 여기 태극기도 달려 있고요. 이 배는 좀 모양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좀 태극기도 개성이 달고 드러나네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막 저렇게 피자루도 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름도 재밌습니다. 이게 이름도 뭐 가라앉지 마호 그리고 또 학교 폭력 제로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루를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물에서 보내니까 날도 더운데 시원해 보이는군요. 박스원 레이스 내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참가자들 대상으로 250만 원 상당의 카약 한 대가 또 경품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경기마다 유람선, 요트, 승선권 등 다양한 상품도 걸려 있어서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빨간 바지를 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인데 뒤에 배경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인 것 같죠? 네, 중국 광저우라고 합니다. 네. 광저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한 명동 정도 되는 그런 그 도심에서 이게 지금 플래시몹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네. 그 미스 A의 중화권 한류 스타죠. 미스 A의 그러니까 페이하고 지아가 지금 옆에 같이 플래시몹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중국까지 날아가서 왜 이런 플래시몹을 펼친 건가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메르스 그 영향으로 해서 네. 서울시의 이제 관광이 좀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 그 홍보 차원에서 지금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한 K-팝 커버 댄스 한 100명 정도의 그런 그 사람들과 같이 네. 이렇게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아무튼 공연이 또 끝나고서는 이렇게 페이 지아와 함께 같이 네. 이제 길을 또 거리 또 홍보를 했다고 그러죠. 그때 부채 한 4,000개 정도의 부채를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 시민들한테 그리고 뭐 서울을 알리는 그런 정보에 관한 그런 책자도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페이와 지아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중국의 트위터인 그 웨이보에 뭐 이번 그 행사가 뭐 거기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도 했다고 하는데 이 팔로워들이 말이죠. 네. 한 100만 명 정도라고 100만 그래요. 명이요? 각각.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 효과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생각을 해서 아마 이 두 그 한류 스타를 같이 대동하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참 좋았네요. 또 일일 그 카페를 또 열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실내에는 그러니까 한양고성이라든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뭐 세비성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형상화 또 해서 거기서 일일 카페 서울데이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플래시몹 공연이 끝난 뒤 박 시장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고 서울은 지금이 가장 관광하기 좋은 시기다. 우리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회 정론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누군가요? 예,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이제 그 자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총선 이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최고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김태호 최고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중진 용태론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네. 어떤 그 중진들의 그 용태, 불출마 여기에 대한 그 압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김태호 최고위원 하면 작년에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런 대중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나 또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MB 정권 때 네.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었죠. 그랬다가 이런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그래서 낙마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재보선 선거로 해서 여의도로 입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또 이런 그 돌발 행동도 하나 있었죠. 최고위원직을 뭐 버리겠다 그러다가 다시 또 담아들이는 네. 그런 행동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강창희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냈죠. 그리고 또 이항구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4명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4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태호 최고위원은요, 당초 지난달 중순쯤에 불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촉구와 맞물려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를 미뤄왔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3일 서울 근교 한 동물원의 풍경입니다.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들이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얼음입니다. 아마 그렇게 유출을 해보면 금방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 빨간 빛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문제가 쉬운 것 같네요. 자, 글쎄요. 과연 베일 속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 정체는 바로 얼음이 곁들여진 과일 화채였습니다. 참 시원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 마리는 먹는 데 열중하고 있고 다른 세 마리는 좀 딴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가 네.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서열상 먹지 못하고 지금 옆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옆에서 무슨 감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옆에서 보초를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날이 너무 무덥다 보니까 동물원에서도 이렇게 동물들한테 신경을 쓰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동물원에도 지금 요즘 폭염 때문에 네.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곳곳에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리고 이런 그 물을 뿌려주면서 체온 조절도 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고단백 영양식도 제공을 네.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비타민 C도 제공을 해준다고 그러죠. 네. 예. 동물원의 동물들은 그래도 사육사들의 이렇게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또 폐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7월 달과 한 달 동안 한 91만 마리가 이런 그 동물들이 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123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는 그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폐사된 게 닭이라고 하죠. 121만 마리. 아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네. 오리가 한 2만 마리 정도. 거기에 또 뭐 돼지도 한 400마리 정도가 지금 폐사가 됐다고 합니다. 전국이 지금 더위와의 전쟁으로 한창이죠.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폭염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생리식염수와 얼음팩 또 얼음 조끼를 비치했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쿨링 재킷과 또 제빙기까지 동원해서 더위 극복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 열사병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인데 박 대통령도 지난주 또 휴가를 보냈죠.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네요. 네, 지난 4일 이제 첫 국무회의 휴가 후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셔서인지 얼굴 표정도 좀 좋아 보이세요? 네, 좀 그렇게 보이네요. 후반기에 그 국정 운영 그 키워드를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25일이 되면 임기에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죠. 네. 이날 또 국무회의에서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이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일이 금요일인데 광복절 바로 앞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토일 3일이 연휴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이유가 네. 70주년 그 광복의 어떤 그런 그 경축 어떤 그 분위기를 확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거 메르스다 뭐다 해서 관광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또 경제 또 활성화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취지로 이번에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날은 무료라고요? 그렇습니다. 14일은 그 14일 하루.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는 공짜로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경복궁을 비롯해서 뭐 창덕궁이라든가 4대 고궁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국립 휴양림이라든가 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도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조치가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살리고 또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는데요. 이 방안은 행정 절차를 거친 뒤에 다음 국무회의인 11일 최종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두 손을 모으고 뭔가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수능이 지금 100일 남았다고 그래, 지난 4일이. 네. 그때 이제 보신각에서 이런 그 행사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수험생들과 이 수험생 가족들이 보신각 종을 그 타종을 했다고 합니다. 타종을 한 이후에 그 합격을 기원하는
그러한 그 사진이죠, 이게. 네. 이 사진만 봐도 간절한 모정, 그 간절함이 좀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네. 32 그 가족 32명이 이게 이제 뽑혀서 그 12시에 이렇게 타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그 소원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은 그런 그 소원지를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능일까지 네. 이곳에서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지금 방학이니까 같이 이 자리에 참여를 한 거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이 세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줄어든다는 것도 수험생들에게는 또 큰 부담과 의미가 있을 텐데 좀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그렇습니다. 내셨으면 이번에 좋겠네요. 그 2016학년도 수능이 11월 12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아무튼 요즘 정말 날씨도 좋고 공부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과 부모님 모두가 꿈을 이루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혼자서도 오르기 힘든 이 계단을 지금 한 사람 무등을 다 태우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지금 태능 선수촌인데, 여기 지금 그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레슬링 국가대표팀입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아주 그런 모습인데, 네. 보기만 해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예, 힘들어 보이죠? 네, 여기 예. 표정에서 잘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이제 5일인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년 5일에 올림픽이 열리죠. 개막이 네. 되죠. 딱 1년이 남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구슬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좀 듬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우리 지금 한국이 톱 10에 지금 들었죠. 그때 이게 금메달 9개로 해서 네. 9위에 그때 우리가 그 9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베이징에서는 7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런던 올림픽 때는 5위까지 우리가 올라갔죠. 그런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슬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네. 다음번 그 올림픽에는 골프, 우리 한국이 골프 잘하죠? 예, 그렇죠. 골프하고 7인제 럭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네. 그 올림픽 우리가 항상 재밌게만 보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의 끈기와 노력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친 2014년 월드컵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는 징크스에 시달려 왔는데요. 부디 선수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이 좋은 성적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는 어떤 사진이 베스트 컷인가요? 그 귀여운 알락 꼬리 여우 원숭이 네. 이 사진을 꼽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그 동물들도 아주 그 여름에 굉장히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여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 결과 8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시태만과 과속 그리고 졸음이 3대 사고 원인에 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방심하기 쉬운 휴가철에 사고가 증가한 셈인데요.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기억만을 남기는 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